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학생이 문제가 많은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제가 가르칠 과목의 그레이더로 일하게 했으면서 도리어 화를 내다니. 그 문제 학생을 그레이더로 일할 수 있게 해준 이유를 저한테 미리 알려줬으면 제가 알아서 그 학생을 도와줬을 텐데 일을 그따위로 해놓고 저를 비난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꾹 참고 그 교수한테 이메일로 내가 그 학생한테 나를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라고 분명히 이메일에 썼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으니 억울해도 이렇게 비굴하게 굽혀야 하는 게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날부터 그 교수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대해도 저는 평소 하던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 교수방이 제 바로 옆방이어서 제 방으로 가려면 그 교수방을 항상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 교수는 일주일에 3일만 출근을 했었고 그 교수방 문이 열려 있으면 항상 제가 먼저 인사를 했었습니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평소대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었지만 그 교수는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 2명이 숙제를 직접 하지 않고 인터넷에 누군가가 올린 답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낀 답도 틀린 답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교에 그 부정행위를 알릴 경우 정교수나 부교수와 함께 그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 부정행위가 확실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학기에 컴퓨터 과학과의 정교수는 없었고 더니즈 번즈만이 유일한 부교수였습니다. 부교수가 1명 더 있었지만 안식년으로 학교를 떠나 있어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학교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더니즈 번즈에게 학생 하나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같이 만나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비열하게 웃으면서 어깨를 들썩이더니 너 혼자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해야 할 의무였는데 그것까지 안 해주겠다는 그 비열함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서 잠시 더니즈 번즈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의무까지 내팽개치면서 저를 괴롭히는 것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인간의 바닥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 2 학생은 저 혼자 만나서 이야기했고 한 학생은 인터넷에 누가 올린 걸 그대로 베꼈다고 바로 실토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무례한 태도로 거짓말을 늘어놓길래 제가 수집했던 증거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너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써놨더군요. 정교수나 부교수와 같이 그 학생과 이야기를 했냐고는 안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몇 주 후 더니즈 번즈한테서 이메일이 왔는데 저의 과목을 듣는 2명의 학생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숙제를 제대로 했는데 점수가 깎였다고 한다. 자기가 보기에도 제대로 한 것 같다고 하면서 부분 점수를 주라고 하더군요. 그 과목은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부터 해왔던 연구랑 직결되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니즈 번즈가 박사과정 때 했던 연구와는 전혀 상관없었고 이 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서도 그 과목을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니즈 번즈가 그 학생들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할 만한 지식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목은 과목 2였고 더니즈 번즈가 수업 조교와 그레이더를 배정해주지 않아서 제가 수업 조교와 그레이더가 해야 할 일까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도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숙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수를 깎을 때마다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적어서 학생들한테 줬었거든요. 그래야 학생들이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알 수 있고 투명하게 채점되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2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교수를 찾아간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더니즈 번즈 가과 내에서 힘이 있으니 힘없는 저한테 이야기하면 깎인 점수를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생이었을 때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남들도 다 저 같은 줄 알았습니다. 담당 교수를 직접 찾아갔었지 힘 있는 교수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더니즈 번즈에게 그 두 학생이 제출한 숙제를 주면 재검토해보겠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더니즈 번즈가 저보다 힘이 있으니 그 학생들이 더니즈 번즈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다음 날 더니즈 번즈가 그 학생들이 제출했던 숙제를 프린트해서 학생 이름은 검은 펜으로 칠하고 저한테 주더군요. 이름을 검은 펜으로 칠했던데 그런다고 제가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더니 저는 그 학생이 누군지 금방 알아챘지만 누군지 모른 척 해줬습니다. 편의상 학생 1, 학생 2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봤는데 학생 1에게는 도저히 점수를 더 줄 수가 없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적었고 학생 2는 얼마간의 부분 점수를 돌려주겠다고 더니즈 번즈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1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이게 이 과목을 처음 배우는 학생과 이미 그 과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학생도 더니즈 번즈도 그 학생의 답이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학생 2에게는 부분 점수를 주겠다고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학생 1, 2절을 직접 찾아와서 다른 숙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더니즈 번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용없다는 걸 알고는 다른 숙제에 대해선 저를 직접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답이 왜 틀렸는지 조목조목 설명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고 하면서 바로 수긍을 하더군요. 며칠 후 학생 2도 저를 찾아와서 다른 숙제에 대해 자기 답이 맞다고 하면서 다시 봐달라고 하더군요. 학생 2는 그전 숙제에 대해 부분 점수를 받아서 제가 또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직접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직접 이의를 제기했던 숙제는 도저히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없었고 왜 틀렸는지 또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 게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해줬습니다.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게 보였고 제 설명이 끝나니 또 자기가 한 게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명 방법을 바꾸어 다시 설명해줬습니다. 물론 집중해서 듣지도 않더군요. 그리곤 또다시 자기가 한 게 맞다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의도를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기면 제가 지쳐서 점수를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게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계속 우기려는 게 보여서 설명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가 만든 답이니 틀린 건 네가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다라고 축혀세줘주면서 기숙사에 있는 내 방에 가서 네가 한 거 찬찬히 살펴보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나가자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기운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학교의 딘 포 패컬티 디벨로프먼트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네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 불만 사항들이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 이메일은 제니퍼 보원에게도 보냈더군요. 제니퍼 보원이 그 딘한테 저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말들을 한 거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만날 날짜를 정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만나기로 한 날까지 불안에 떨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수십 년째 일하고 있던 어느 교수에게 대화를 신청했고 제가 학생들 때문에 겪고 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교수가 그러더군요.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야단쳤는데 요즘은 선생들을 비난한다고 하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고 그 딘 방에서 셋이 만났는데 그 딘 앞에는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다라고 하더군요. 그 종이는 그 불만 사항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제니퍼 보온 이 목소리에 나를 세우더니 제가 학생을 인종차별했다고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니퍼 보온 이 더니즈가 너한테 말 안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부색에 따라 채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말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를 모함한 학생이 누구일까 생각했고 과목이를 듣던 학생들이 대부분 3, 4학년이었고 그 학생들이 점수에 굉장히 예민했었고 특히 저를 힘들게 했던 학생이 하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 보온 그 학생이 누구냐고 물었고 미치수 이맴이라고 했습니다. 제 설명은 듣지 않고 자기가 한 게 맞다고 계속 우겨대던 그 학생 이름이 미치수 이맴이었거든요. 제니퍼 보온 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미치수 이맴이 저를 괴롭히고 있던 그 교수한테 저한테 인종차별 당했다고 말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 학생은 흑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가 신중하게 다시 확인하고는 그게 제 오해였다는 걸 알고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딘과 제니퍼 보온에게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제가 동양인이어서 인종차별 당했다고 생각했다가 학교 측에 인종차별 당했다고 알리기 전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나서 저의 오해였다는 걸 깨닫고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제니퍼 보온 브리가 제가 자신이 외모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또다시 어이가 없었습니다. 브리는 과목 3에 배정되었던 수업조교의 이름이었는데 항상 머리를 묶고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어느 날 머리를 풀고 모자를 안 쓰고 왔길래 아름다워 보인다고 칭찬을 해줬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니퍼 보온을 찾아가서 제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뭐라고 말했다면서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걔는 항상 내가 먼저 인사했고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일부러 편하고 친근하게 대해줬었다고 했습니다. 그 수업 조교가 늘 머리 묶고 모자 쓰고 나타났었는데 그날은 모자 안 쓰고 머리 풀고 나타났길래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해줬다고. 그랬더니 제니퍼 보온 그레이더 하나가 네 과목에는 절대 배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그레이더가 제가 해고했던 그 학생이라는 걸 눈치챘지만 다른 그레이더일 수도 있어서 제가 브루티? 라고 물었더니 제니퍼 보온 목소리를 더 높여서는 노노노라고 말하면서 그 그레이더가 누군지 이름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한테 뭘 어떡하라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2 그레이더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더니 제니퍼 보온 도 제 눈을 피하더니 탁자를 내려다보면서 말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는 저한테 또 목소리를 높여서 어떤 학생이 네가 그 학생 과제물에 대해 뭐라고 말했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더니 다시 제 눈을 피하더니 탁자를 내려다보면서 말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는 필립 웰즈 네가 틀렸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필립 웰즈는 첫 번째 학기에 제 과목 중에 하나에 배정되었던 그레이더의 이름이었고 한 학기 내내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이었습니다. 필립 웰즈가 그 학기 말에 제가 도저히 묵과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켜서 제니퍼 보온에게 찾아가서 학기 내내 필립 웰즈가 일으킨 문제들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학기 말에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었습니다.